시장에서 믿을 건 엔비디아뿐일까요? 오늘 장 마감 이후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을 주목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 등락을 오갔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나스닥이 오름폭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연말에 대한 증시의 낙관론을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3대 지수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돼서는 S&P 500 기준으로 현재보다 약 9% 정도 상승한 상태로 마감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 발표나 일자리 감축, 그리고 정책 변경 등의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연말에는 추가 상승에 성공할 것으로 월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식 전략가와 분석가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였는데요. 이들은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가를 6,500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조사됐던 예측치와 동일한 상황이고 현재 지수 대비해서는 9%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연속으로 20%를 초과하는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죠. 다만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1% 내외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략가들은 견고한 기업 수익 성장이 결론적으로 주식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주기를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관세의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가중된다면 위험 요소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긴 하지만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죠. 전날 발표됐던 2월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3년 반 만에 가장 급격한 속도로 악화되면서 12개월 인플레이션의 예상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직원 감축 계획도 최근 몇 주간 수천 명의 미국 정부 직원이 해고됐지만 이런 일자리 감축도 아직 공식적인 데이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3개월간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최소 10% 하락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전문가들은 19명 가운데 13명이 가능성이 높거나 매우 높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크게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올해 너무 많은 미지수들이 아직도 시장에 남아있는 가운데 조금 더 긴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S&P 500을 비롯해서 뉴욕 증시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월가의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당장 이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놓고 월가에서도 여러 가지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월가의 이 엔비디아의 실적 어떨지 전망치들 같이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시크 쇼크 이후로 발표하는 M7 기업의 첫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엔비디아가 제시한 것보다 월가에서는 더 긍정적인 엔비디아 4분기 매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380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85센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수준이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95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GPU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지난해 말 블랙웰 AI 칩을 출시를 했지만 내부 결함으로 현재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들은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 지출 증가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18억 달러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블랙웰 시리즈로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캔터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 200달러, 에버코어 ISI는 190달러로 엔비디아 목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젠슨 황 CEO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딥시크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는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최근 몇 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죠. 이런 부분은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우선 ABC 뉴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S&P 500 지수의 전체 수익률 중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엔비디아 다만 시간 외에서는 1%대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간밤 화제가 됐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였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열린 첫 강요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지 현장의 영상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On the EU tariffs, Mr. President, have you just made a decision on what level you will seek on tariffs in the European Union? We have made a decision. We'll be announcing it very soon, and it'll be 25%, generally speaking, and that'll be on cars and all of the things. And European Union is a different case than Canada, different kind of case. They've really taken advantage of us in a different way. President Zelensky is going to be coming on Friday. That's now confirmed, and we're going to be signing an agreement, and that'll be on rare earth and other things. The previous administration put us in a very bad position, but we've been able to make a deal where we're going to get our money back, and we're going to get a lot of money in the future. And the damage has been done. We've lost millions of people due to fentanyl. It comes mostly from China, but it comes through Mexico and it comes through Canada. And I have to tell you that, you know, on April 2nd, I was going to do it on April 1st, but I'm a little bit superstitious, so I made it April 2nd. The tariffs go on, not all of them, but a lot of them. And I think you're going to see something that's going to be amazing. We've been taken advantage of as a coun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We've been tariffed. We support Canada.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요소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일축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했다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신 것처럼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힌 이후에 관세율은 25%일 것이라고 전했고 또 현재 유예 상태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신규 관세는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간과 텀이 남아있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계속해서 공식석상에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 재확인시켜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한 시장에 대한 변동성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테슬라는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4% 가까이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 $300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장 초반에 포착이 되긴 했지만 아쉽게도 $300를 밑돈 채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중국에서는 이 새로운 신형 모델 출시가 됐죠.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의 경우 3월부터 차량 인도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내용은 전해졌고요. 일단 주가 하락이 최근에 빠르게 나오면서 최근 한 달 사이 20% 넘게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여전히 선두주자로 테슬라를 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 분석을 내놓은 증권사 총 53곳이 있고요. 그중에 7곳이 강력 매수, 그리고 16곳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9곳은 테슬라에 대한 시장 수익률 하회와 4곳은 매도 의견, 그리고 나머지 17곳은 보유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전망치 같은 경우 평균 목표 주가가 $338이기 때문에 현재 종가 대비해서는 15%가량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는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연일 테슬라의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투심의 전환점이 오게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와 함께 연일 가격이 빠지는 곳은 또 암호화폐 시장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간밤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죠. 4% 정도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 86,000달러대 머물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84,400달러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관들의 현물 ETF의 매도량이 있겠는데요. 지난 2주 동안 기관들이 사들인 비트코인의 매수와 매도 물량을 놓고 봤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매도가 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기관들 안에서 비트코인의 유출 물량이 계속해서 쌓여지면서 실제 현물 가격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기관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금 돌아설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